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십니다. 주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차트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반등이 나오고 기둥이 되겠죠. 그리고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상향 박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간 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었을 때는 이러한 우상향 박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우상향 박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기둥을 형성시키고 이유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말 영상은 두 번째 우상향 박스 구간 중에서 추세선을 돌파한 이 자리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가매수 영역보다 더 큰 슈퍼 가매수 영역으로 진입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슈퍼 가매수 구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돌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돌파한 이 캔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트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슈퍼 가매수 구간에서 유지를 못할 것이고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슈퍼 가매수 구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음봉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나스닥 작전본부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날은 마감 직전에 이렇게 무너지고 끝났는데요. 아침에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때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 법칙에 의해서 길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매수 영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이 일어나는 것이고 추세 하단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매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추세 라인까지 저는 하락을 봤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쪽 라인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마무리가 됐고 변곡이 발생하고 다시 재차 상승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차트의 법칙을 보게 되면 이러한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한 자리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 점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승해서 추세를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돌파한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매매에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가매수 영역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을 포물을 강하게 일으키고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의 손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또 다른 초가매수 영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2024년도에 초가매수 영역을 만들어내고 큰 폭락이 있었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초가매수 영역을 설명드렸던 것은 60분봉 차트죠. 현재 차트는 1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거의 똑같다 할 수 있겠죠. 1봉 상태에서 이렇게 초가매수 영역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차트의 법칙에 따라서 돌파한 자리로 되돌림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 지지한 이후에 큰 폭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포미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큰 영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락도 이런 미친 급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음봉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형태를 현재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멤버십 실시간 소통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가매수 3번, 가매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슈퍼 가매수 구간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눌림 매매를 하게 되면 박살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조지표에서 가매도 영역까지 내려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간에 걸렸을 때 눌림 매매에서 박살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식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일봉상에 보게 되면 큰 주세 상승을 했었죠. 주세를 이어보게 되면 이러한 하얀 선을 이을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슈퍼 가매수 구간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3번의 가매수 구간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정 흐름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눌림 매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행보할 때 이렇게 눌림 매매가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이런 강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손절을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샀던 분들은 심리적인 두려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완전히 가매도 영역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트가 천천히 돌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런 겁을 주는 강한 음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초가매수 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모든 현상이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양봉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 법칙을 이용해서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일 부분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매수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추세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장에서 여기를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러한 선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가매수 구간에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실시간방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눌림 매수를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하락이 있은 이후에 행보를 했습니다. 60분에서 가매도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기준선 있는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매수를 유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찍고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에서도 계속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보통의 매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알고리즘이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매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결국은 한 번에 큰 하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시 급반등을 시키면서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 매매가 힘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은 여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차라리 캔들이 완전히 하얀색 선과 빨간색 선을 올라탔을 때 또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캔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차트신이 이런 1분봉, 3분봉, 5분봉을 보지 말라라 하는 것은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딸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봉을 보면서 큰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눌림 매매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충족을 하고 난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